유찬이 카메라 건들지 마. 다들 이제 교재에 있을 거고, 자, 학교는 이제 가기 시작할게. 다들 처음 듣는 거니까, 목차 좀 볼래? 차례준다. 차례 보면은 뭐라고 돼 있니? 승열과 조합,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통계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 아니, 소단어는 몇 개밖에 안 돼? 7개밖에 안 돼. 우리가 방학 동안에 3시간짜리 특강을 지금 12회를 좀 잡아놨단 말이에요, 우주. 그자? 그러면 하고도 넘칩니다. 사실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4번이면 강의를 끝낼 수 있어요, 제가. 충분히 연습까지 시켜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방학 때 확통화 잘 들어놓고, 특히 확통이 다른 단어하고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솔직히 수1, 2 같은 거는 수학 상하나 수1, 2는 막 중학생 빠르면 초딩 때도 막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치? 물론 해봤자 해야 될 능력이 아니고 그냥 학원생들이 꼬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해도 까먹어 안 까먹어? 안 까먹잖아, 그치? 이런 학통은 좀 안 그래요. 예. 그만큼 이렇게 얻어야 될 지식이 적다 보니까 까먹을 게 없는 거지. 쉬워서 안 까먹는 게 아니고 까먹을 게 없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까먹을 게 없는 단어니까. 자, 차분히 이것만 해보세요. 자, 시작할게. 맨 앞에 목차를 보면 수녀가 조합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할게. 제일 처음에 경우의 수를 다룹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질문 자체가 어떻게 나가겠니? 어떤 상황을 제시해 주겠지. 그치? 뭐 초콜릿을 나눠주고 있다. 무슨 후보자가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차에 어떻게 나눠 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상황을 주고 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럼 우리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그냥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몇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순열 조합에 해당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확률 단어로 넘어가. 확률 단어도 말 그대로 질문 자체가 이렇게 돼. 어떤 상황을 또 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당연히 이제 우리는 얼마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경우의 수는 당연히 정답이 자연수로 나오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니? 자연수로 나올 거야.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0가지라는 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제가 만나본 적은 없고요. 어찌됐든 확률이 얼마입니까? 확률을 대답해 주면 되는데, 확률을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는 뭐 몇 퍼센트, 야구 성공 가능성이 75%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진 않아요. 뭐 하다못해 성공하는 확률이 어디? 아리나,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네가 주사위를 던졌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 것 같아? 6분의 1이라고 말했겠지 우리가. 말되니? 이런 것처럼 어쩌어쩌 뭐 대답을 해주면 될 텐데, 이 값이 절대로 1을 넘어설 리는 없겠죠. 물론 확률이 딱 1인 경우가 있을까요? 딱 1이라는 얘기는 뭐야?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겠지?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희들한테 묻질 않겠지. 확률값이 음수로 나오는 것도 말이 되네.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확률값은 늘 얼마? 0하고 1 사이에 0.뭐씩 또는 뭐 5분의 7, 14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제 확률서부터는 문제를 보자마자 약간 유형 분석이 좀 있어. 고삐리들한테 확률을 묻는 유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3가지로. 그럼 천천히 뒤에서 하겠지. 그럼 일단 쌤이 야, 확률 문제 나왔네. 네. 자, 몇 번째 스타일이야? 1번이요, 3번이요, 2번이요. 이렇게. 1번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서 확률을 대답할 때, 2번은 독립시행정리라고 어떤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는 느낌의 문제일 때, 3번째는 조건부 확률이다 해서 무슨 일이 성립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 위에서 다른 일이 성공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묻는 스타일들이 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통계다. 통계에 가면 약간 여러 가지를 물어봐. 그럼 여기가 제일 복잡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그런데 묻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 통계만큼은 중3한테 내가 가르치던 재수생들한테 가르치던 똑같다. 정말 똑같아. 물론 이 앞에 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사실. 중3한테 가르치던 무슨 정말 재수생 스카이반에서 내가 강의를 하던 거의 똑같은 강의를 하게 될 거야. 거의 똑같은 강의.
그래서 학동 같은 경우도 지금 531로 기본 강의를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번 방학 끝나고 만약에 기본부터 다시 하고 싶다?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강의 또 따로 유튜브에다 채널 열어드리면은 잘 나중에 또 들어도 아마 도움이 될 거고 아마 531 강의를 한번 그 채널 가서 한번 보면은 531이라는 기본 교재로 한 강의나 센으로 한 강의나 재수생들 자이스토리 갖고서 한 강의나 똑같아 진짜. 그 다음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갈수록 쉬워진다. 정말 뒤로 갈수록 확실히 쉬워져. 그럼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를 본인이 좀 그래도 할만한데 내가 좀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싶으면 이미 확통은 다 잡은 거예요. 확통은 다 잡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 부담을 안 느껴도 되는 단원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정리되어 있고 니들 책도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맨 앞에 경우의 수부터 보자. 순열조합이라고 나와있지 일단 제목은. 자, 순열조합이란 말이 처음은 아니야. 특히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미 1학기 기말고사 때 순열조합을 내신으로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기억이 제일 잘 날 거란 말이야. 그럼 자, 일로 와봐. 일로 와.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자. 영어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몇 가지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니? 대답하는 유형은 대답하는 스타일은 크게 보면 첫 번째 노가다를 띌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물어봤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건 뭐야? 하나하나 손으로 헤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하나하나 손으로 헤아리게 되면은 무언가를 빠뜨리거나 무언가를 중복, 즉 한 번만 카운팅해야 될 걸 두 번, 세 번 카운팅해가지고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런 걸 방지하려고 무슨 작업을 하지 우리가? 뭘 그리지? 2학년들은 대답이 나와야지. 최근에 내신을 치렀잖아. 뭘 그려? 수영도 해야지. 수영도라는 걸 그렸잖아. 그럼 수영도 관련됐을 때 대표적인 숫자 뭐하고 뭐는 외워놓으라 선생님? 9하고 얼마? 9하고 44 이 두 개는 좀 외워놓으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비 오는 날 레스토랑 갖고 예를 들었잖아. 그치? 4명의 사람이 각각 우산을 들고 길을 가고 있는데 비가 왔어. 우산을 들고 밥 처먹으려고 레스토랑에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면서 우산을 꽂아놓고 들어가서 밥 먹었겠지. 나오면서 무작위로 우산을 집어들었어. 근데 공교롭게도 4명이 전부 다 남의 우산을 집어드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 그랬어? 9가지라 그랬죠. 9가지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려봐야 된다는 거지. 이럴 때 뭐 어떻게 멋떨어지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직접 노가다를 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시험도를 그려보면은 라지 ABC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우산을 소문자로 표현을 한다라면은 아까 분명히 내가 특별한 일을 원했어. 4명이 전부 다 남의 우산을 집어들고 나와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라지 A라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우산은 뭐겠니? 뽑아줄 수 있는 우산은 B, C, B라고 볼 수 있는 거. 그치? 그럼 현재 B께 일로 갔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지금. A, C, D가 남은 거 아니겠니 우산은? 자, 일단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뭐야? 경우 수를 펼쳐보는 거지. 그럼 B가 가져갈 수 있는 우산은 뭐 있니? A랑 C랑 D 이 정도의 우산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현재 A, B 우산이 이미 소유주가 결정났으니까 여기 뭘 가져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 B, C가 일로 갔다 A, D가 남았으니까 B, A B, D가 일로 갔다 A, C가 남았으니까 얘는 얼마? A, 얘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스몰 b라는 우산을 가졌다는 전제하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니까? 3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들도 알파벳이 어차피 지금 다 대등한 관계거든. 라지 ABC도 하나씩, 스몰 ABC도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순서는 좀 바뀌어 있죠. 현재 B가 여기로 왔고 이번에 C, 세 번째는 C가 여기로 왔으니까 수영도의 모양은 약간 달라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과는 이번에도 몇 가지? 이때도 3가지, 토탈 전체 몇 가지?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일단 수영도를 그리는 대표적인 상황에서 9라는 숫자는 좀 기억을 해두자. 그럼 44는 뭐였어? 그렇지. 현재 사람 4명 갖고 작업친 거 아니겠니? 사람이 만약 몇 명이 된다는 거? 5명이 된다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 이제 스몰이 2까지 포함이 되니까 수영도가 더 훨씬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니? 복잡해지면서 그때 만들어지는 몇 가지가 만들어져? 11가지가 만들어져. 직접 한번 해본다면 한 번 정도는 해보세요. 11가지를 언제 다 해요?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 수영도를 직접 이렇게 그려봐라. 뭐가 수영도예요? 이게 수영도잖아.
우리가 나뭇가지 같은 거 나무 갖다 그려봐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나무가 이렇게 그리지 않니? 그치? 근데 나뭇가지 숫자잖아 한자로. 그래서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을 그리면서 노가다를 빌 때 뭘 빠뜨렸는지 뭘 내가 두 번 헤아리진 않았는지 방지하세요라는 측면에서 수영도를 그려봐 이렇게. 그럼 중요한 건 수영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수영도를 그려야만 하는 문제였구나라는 걸 본인이 어떻게든 스무스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이제 문제 연습 많이 하라는 거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요때 스몰 b를 앞에다 놓고 b, c, d, e를 아니 a, c, d, e를 나열하면 11가지니까 11 곱하기 4 해서 44가지 목록이 됐다는 거지. 자,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노가다만 뛸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뭐니? 어떤 수학적 도구를 사용할 거란 말이야. 수학적 도구.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적 도구가 p.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아, 팩토리얼에서 또 뭐 있었니? p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 c가 있었어. 고1 때 여기까지 있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확통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두 가지를. 이게 뭐예요, 선생님? 파이. 우리 원줄 3.14 할 때 파이라고 쓰지 얘들아. 원줄 3.14 할 때 파이 여기 소문자로 쓰잖니. 그치? 뭐 몇 파이 할 때 이런 걸 쓰지 않겠니 얘들아? 그 아이를 대문자로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문자로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H랑 I. 이렇게 총 5가지 기호를 사용하면서 선생님 요 두 개만 지금 새로 추가된 거예요. 두 개만. 그럼 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요 두 개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 자, 근데 미리 말할게. 총 5개의 기호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 옷도 솔직히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다 사서 옷장에 걸어놔도 거의 본인이 좋아하는 거면 매일 입게 되지 않냐? 그치? 그런 것처럼 기호는 여러 가지를 연습을 하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당신들이 사용하는 거는 얘 90%, 얘 9%, 얘 1%. 얘들은 거의 유명무실할 겁니다. 존재하긴 했지만 그럼 이걸 사용하는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얘들 둘은 어차피 이 세 마리를 갖고서도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거의 우리는 5개를 사용하지 않고 3개를 사용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쪽에 대해서 구별 한번 해보자. 자, 얘는 뭐 할 때 쓰는 기호를 쓰니 얘들아? 얘는 무언가를 나열할 때 쓰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명의 사람이 일렬로 줄을 서서 뭐 등산을 하고 있다. 이 4명이 줄을 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럼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4팩이 얼마였었니? 24야. 4팩은 24였지. 5팩은 얼마였어? 5팩은? 120. 이 정도 숫자인데 우리가 입에 담아준단 말이야. 주어진 거를 그냥 나열할 때 쓰는 거지. 그럼 이게 다예요? 아니, 이제 원순열이라고 뭔가 추가되는 게 있긴 하다. 그 다음에 니들 고1 때 선생님이 여기까지 또 가르쳐놨단 말이야. 만약에 알파벳 A, B, C, D를 갖다 나열하라면 몇 팩이라고 보면 되는 거 얘들아? 4팩이라고 보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한테 A, B, B, C, D 이렇게 7개의 알파벳을 나열해라 그러면 이때는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이다 해서 일단은 7개야. 요 7개가 다 제각각의 문자였으면 당연히 몇 팩이라고 하면 돼? 7팩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 안에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3개, 2개가 중복돼 있으니까 얼마로? 3팩으로. 그리고 얼마로? 2팩으로 한번 나눠라. 그래서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고1 때까지 우리가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하나 추가하는 게 있어. 자, 지금부터 시작한 거야. 나 지금 시작한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자, 뭐냐면은 원순열이라는 걸 하나 새롭게 배워요. 원순열.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 자, 여기다 예시를 들을게요. 물론 이 예시는 지울게요. 이따 좀 이따가. 만약에 A, B, C, D 알파벳을 이렇게 일렬로 나열을 하래. 얘를 일렬로 나열해. 그럼 몇 가지 있다고 얘들아? 5개? 4팩. 24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24가지 중에 선생님이 몇 개만 샘플을 들어볼게. 하다못해 그 24가지 중에 A, B, C, D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B, C, D, A라는 것도 있고 C, D, A, B라는 것도 있고 D, A, B, C라는 것도 당연히 있어 없어? 아니 당연히 있어 없어? 있겠지. 있겠지. 자, 그런데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원형으로 혹은 원탁에다가 이렇게 둘러앉혀라 뭐 이런 느낌으로 원형으로 둘러앉히. 그러면은 일렬로 앉힐 때는 분명히 이들이 전부 다 다른 경우의 수로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이걸 원형에다 한번 배치하면 일이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자.
원형에다 배치 한번 해볼게. 그럼 자 하다못해 이거부터. 선생님 근데 원형에다 어떻게 배치해요? 본인만입니다. 단 우리가 어느 자리부터 보통 이제 12시 자리부터 이제 우리가 안 칩니다. 12시 자리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을 많이 쫓아가면서 안 치는 게 일반적인 해설지와 선생님들의 강의 방식일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아이 A, B, C, D. 그다음 얘는 뭐야 불러? B, C, D, A. 그다음 얘는 C, D, A, B가 되고 얘는 자 그러면은 현재 이 그림들이 다 네 마리가 같아 달라? 다르지. 우리 인간적으로 편하게 수업해 얘들아. 아니 이게 같아? 이게 어떻게 같아? 여기가 A고 여기 B인데, 그렇지? 그런데 이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이라는 섹션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양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뭐를 보는 거냐면은 관계를 보라는 거야. 관계. 하다못해 이 ABCD, 스몰 ABCD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건 원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은 분명히 일렬로 앉혔을 때도 관계라는 말을 여기다 한번 첨가시켜 볼게 내가. 해보면 이건 분명히 달라. A가 난 제일 왼쪽 끝에 있어. 왼쪽 끝은 벼랑인데 뭐 이런 느낌. 그랬을 때 누가 다 벼랑 끝에 있는지가 상황이 다르니까 분명히 이건 어때? 다른 거 아니겠니? 그럼 여기서도 지금 달라 보여. 눈에는 달라 보이는데 관계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게 아니란 말이지. 뭐냐? 선생님이 앞으로 경우의 수를 설명하면 굉장히 의인화를 많이 할 거야. 앞에서 혼자 쇼각되게 많이 떨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내가 A라는 사람이라고 볼게. 그럼 A라는 사람이 내가 A야. 원탁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이렇게 원탁인데 이쪽은. 이해되니? 내가 A라는 선생님 앞으로 수업을 이렇게 니들이 따라와 줘야 돼. 선생님 A라는 사람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건너편에 누구 있니? 왼쪽엔 B지. 왼쪽은 여기잖아. 죽여버려. 내가 A라는 사람이 난 여길 보고 앉아 있다니까 이렇게 앉아 있다니까. 나한테 왼쪽이 어디냐고. 누가 앉아 있어? 건너편에는 C요. 왼쪽엔 B야. 여기도 어때? 건너편에 왼쪽엔 여기서도 어디에서 건너편에 왼쪽은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뭐야? 똑같은 상황이라고 인정을 해달란 말이지. 물론 가끔 문제가 변태스럽게 이게 방 안에 있는 원형 테이블이고 출입문이 여기 있습니다. 선행고에서 이렇게 한번 낸 적 있어요. 자, 출입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약간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왜? 여기서는 A가 문 앞에 앉았어. 관계는 다 똑같지만 여기서 누가 문 앞에 앉았니? 그거만 놓고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수능이나 다른 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유치한 장난질 칠 리가 없으니까 원형으로 배치할 때는 우리는 관계를 따진다. 그럼 니들이 보기에도 4명을 원탁에다 앉히니까 일단은 뭔가 쭉 줄 세우는 느낌이야. 그렇기 때문에 몇 팩토리얼 일단 순간적으로 4팩이라고 생각하기 좋지만 아니지. 몇 개가 겹쳐? 4개가 겹치기 때문에 4로 한번 나눠줘야지 제대로 된 값이 나오겠지. 그럼 실질적으로 몇 팩이니? 3팩이죠. 그래서 원형으로 배치할 때는 우리는 n개를 갖다 나열하라 그래도 하나를 줄여서 팩토리얼을 합니다. 다양한 문제는 좀 이따 만나봐야 되겠지. 그럼 관계를 따지라는 이 용어의 대표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한번 물어볼까? 여기 지금 아직 전혀 그 무엇도 칠해지지 않은 이런 육면체가 있어. 큐브가 하나 있단 말이야. 여기다 페인트 A, B, C, D, E, F를 갖다 칠해라.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그 색깔은 몇 종류나 이제 만들어지겠느냐. 커버가 몇 종류나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럼 이랬을 때, 자 논리적으로 일단 초반에는 좀 니들이 적응을 해야 돼. 수열적 경우에서 제일 어렵다 그랬어. 거기서 그 고비만 넘기면 확률 통계는 정말 쉽거든. 자, 어차피 6마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우리는 누가 먼저 칠해지는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이 몇 종류인지를 보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어쨌든 누구든 일로 들어갈 거니까 일단은 A를 맨 위에다 칠할게. 선생님 근데 이 A가 앞에 칠해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 칠해질 수 있잖아요. 아니지. 관계를 보라 했지 눈에 보이는 모양을 보라고 안 했단 말이야. 또는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 이 도형이 막 이렇게 회전해도 돼 안 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만약에 뭐야 씨. 뭐 없어. 이게 큐브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내가 A를 칠했단 말이야.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씨발 돌리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돌리면 될 거 아니야. 더군다나 아직 다른 면에는 아무것도 칠하지 않았어. 만약에 내가 다른 면에 뭐라도 칠했으면 니들이 뭔가 시비를 걸 수 있을 텐데 아직 아무것도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A 또는 여기에 A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부터 인정해봐.
그게 왜 안 중요해요? 관계를 보라 그랬잖아. A 빼고 나머지는 텅텅 비었다는 관계는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 관계라는 단어만 기억을 해. 그러면은 A 건너편, 맞은편에 B가 올까, C가 올까, D가 올까? 이거 분명히 같은 일이야, 다른 일이야? A 건너편에 여기 지금 A가 7이렇단 말이야, 얘들아. 이 A 건너편 바닥면. 이 바닥면에 어느 문자를 칠하는지에 따라서 관계는 같아져, 달라져? 달라지겠지. 그럼 지금부터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바닥면에 칠하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말 되지? 어떨 때는 곱하고 넘어가고 어떨 때는 더하고 넘어가고 이건 직관적으로 너희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그 중에 한 예를 쓰면 자꾸 씁니다. A 건너편에 B를 칠했다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뭐야? 옆면만 몇 개가 남았어? 4개가 남았지? 근데 옆면 4개를 이렇게 휙 돌려서 칠해주면 될 거란 말이야. 약간 이거랑 상황이 어떠니 지금? 같아. 그렇지. 같아. 그러다 보니까 4마리를 주변에다가 돌릴 때는 4팩토리얼이 아니고 몇 팩? 3팩으로 가겠다는 얘기지. 3팩으로 가겠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관계를 따져라라는 말에 예시를 한번 들었다 지금. 알겠지? 선생님은 고1 때 배웠던 팩토리얼에다 추가한 게 있다면 원순열 하나네요. 그렇지. 원순열 하나. 원형으로 배치하게 될 때는 약간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됐어요? 뭐 강의 촬영하고 있긴 한데 혹시 이걸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바로바로 찍으세요. 제가 지우기 전에. 넘겨도 되겠니? 찍을 거니? 넘길게. 기억할 수 있겠지? 본인이 한 번 정도 이렇게 손으로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분명히 써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다음. 아직 셀을 못 들어가 우리가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1단원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이것도 고1 때 쓰던 기호 맞아 안 맞아? 맞아. NPR이라고 해서 이게 의미가 뭐였니 얘들아? 몇 개 중에? N개 중에 몇 개? R개를 뽑아서 뭐하니? 그렇지. 나열한다. 뽑는 걸로만 멈추지 말고 나열까지 네가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대표적인 예시로 원래 계산법은 뭐였어? NPR의 계산법은 유식이 말해봐. N 팩을 얼마로 나눠줬어? N-R 팩으로 나눠주는 게 우리가 NPR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잖아. 물론 이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했지. 자, 예를 들어서 현재 5명의 사람이 있어. A, B, C, D. 여기서 반장 1명에 부반장 1명을 뽑으랜다. 자, 그럼 분명히 5명 중에 2명을 선발해야 되겠지? 뽑아서 나열하고는 안 했지만 스스로 나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지. 나열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순서가 필요하다. 내가 먼저 뽑은 놈은 반장을 시키겠다라는 스스로의 약속이 있었다라면은 A, B를 뽑았어. 그럼 누가 반장이라는 소리야? 스스로 느끼기에? A. B, A로 뽑으면 B가 반장이고 분명히 결과는 달라지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몇 표면? 5. P, B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OP 계산법은 뭐였어요? 5 곱하기 얼마? 4. 2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확통에 들어가서 새로 추가되는 기호는 N, 파이, R이라고 할 거야. 그럼 이번에도 N개 중 R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야. 선생님 그럼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차이점이 있다라면요. N개 중에 R개를 중복은 허락하지 않고. 지금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여기서 2명 뽑을 때 A 이렇게 뽑진 않았단 말이지. 근데 얘는 그게 가능해요.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이번에는 중복이 허락이 돼. 중복이 허락이 된다 그랬지 중복을 시키라고는 안 했다 내가. 그럼 결과적으로 중복이 허락이 되는 거니까 N-파이 R 작업을 하면은 그 안에 NPR 작업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을 거란 말이지. 들어있을 거란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유치한 예지만 이제 이거에 대한 예시를 이제 셀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 유치한 예지만 역시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뭘 시킬 건데 이번에는 오늘의 주번, 내일의 주번, 당번. 요즘 주번, 당번 이런 거 있나요? 요즘 학교에? 뭐 하니? 그게 다야? 아 그래? 그래서 옛날에 나 담임할 때는 우리는 그 물감은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는 처음에 학기 초에 학교 갔어. 주번은 그냥 매주 그때는 놀토가 그때는 토요일을 학교를 갔거든.
격주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니네도. 나는 억울해. 나 딱 그 대신 때려치고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도가 생겼거든. 어쨌든 토요일날 합의하기 전에 우리 반 전체가 다 가위바위보를 해.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아니면 칠판에다가 이렇게 뭐 바트를 그려. 아니, 다들 듣고 싶을 때 분필 던져. 한 새끼를 뽑아. 한 새끼를. 그 새끼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주관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이제 가끔 옵션을 붙여. 야 우리 이번 주에는 주번 새끼가 청소까지 다 할까? 네 선생님.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제 걸린 새끼 뒤지는 거야 지금. 진짜로. 혼자 우리는 이제 석식 시간에 다들 나가서 축구하고 놀 때 유찬아 고생해라.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네 운이잖아. 뭐 이렇게. 혼자서 교실 쓰고 나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야. 얘도 그런 거 해? 가위바위보 한 명이 학원비 몰빵치기 뭐 엄마 이거 내가 1,000만 원 갖다 내세요 학원에. 재밌겠다. 그렇잖아. 설마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걸리겠다는 생각 다 드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왠지 그렇지 않냐 유진아? 그치? 설마 걸려서 가위바위보 꼭 걸리겠어. 쉽지가 않아. 잘 한다. 오늘 주번 내일 주번을 정할 거야. 그럼 분명히 A, B와 B에 있는 차이가 있죠. 순서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근데 선생님 한 명이 이틀 해도 됩니까? 그래 허락해 줄게. 그럼 AA도 가능은 하다는 거 아니야? 즉 오늘 내일 주번이 같아도 된다라는 걸 허락을 받았어. 그런 상황에 맞은 상태에서 본인이 이걸 써야 될지 이걸 써야 될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알겠니?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건 정말로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자. 몇 개를 뽑자? 2개를 뽑자. 단 이거는 중복이 허락이 돼 안 돼? 되니까 뭐야? 우리는 n 파이 r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외우지 맙시다. 그럼 오늘 주번에다가 사람 쓸 수 있는 이름이 몇 가지? 5. 근데 내일도 5. 그렇지. 중복이 허락이 되니까. 쉽게 하면 A, B, BA는 여전히 이 안에도 있어. 하지만 A, A, B, B 이런 것들도 더 첨가될 수 있다는 얘기지. 지우빈 오늘 첫날이야. 졸면 안 돼. 됐습니까? 그럼 자 얼마니? 5? 20. 그래서 5의 제곱이다. 그래서 m 파이 r은 우리가 계산법이 아주 간단하게 n의 몇 승? r승이 되고 있다. 알겠어? 선생님 그러면은 아직까지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봐봐. 일단은 제목이 뭐니? 여러 가지 순열이야 조합이야? 여러 가지 순열이지? 여기까지만 해야 돼. 우리 여기까지만 하게 되네. 이게 1단원. 우리 1단원. 그럼 2단원은 뭐야? 요거를 새로운 걸 또 배우게 될 거야. 오늘 거기까지 설명 안 할게. 내가 괜히 짜증나니까. 이해됩니까? 설명하지 까먹잖아. 알겠어? 그럼 선생님 왜 순열이라 그래요? 자, 이쪽은 주어진 거를 일렬로 나열하던 원형으로 나열하던 어쨌든 순서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있는 애고 얘도 순서가 다 있는 애들이지. 단 얘는 중복이 허락이 안 되고 얘는 중복이 허락이 된다는 차이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순서가 중요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그 섹션이 순열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순서는 안 중요해. 네가 뭐 A, B를 뽑든 B, A를 뽑든 네가 A, B를 뽑았다는 게 난 중요해. 뭐 그런 느낌의 상황이라면 그때는 조합이라고 하죠. 순서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이 첫 단원입니다. 됐어? 됐지? 이제 문제 들어간다. 쌤은 들어간다. 자, 지우겠습니다. 그럼 자, m파이 r은 뭐다? 자, 다시 m파이 r은 몇 개 중에 몇 개? n개 중에 r개.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요 3p5라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3개 중에서 5개를 어떻게 뽑아? 근데 3파이 5라는 건 말이 안 돼. 이건 된다는 거지. 중복이 허락이 되다 보니까 A, B, C 그래서 이때만큼은 세 n 개라고 말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n 종류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모순은 없습니다. 그렇지? 세 종류의 뭔가 알파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자? 5개를 뽑자. 선생님 그러면 A, B, C, A, A 이런 것도 있어요? 있겠죠. 또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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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도 있어요. 있겠죠. 순서가 중요하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럼 계산법은 뭐야? 3에 5승 243가지 경우에 있어.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지. 3에 5승. 됐어. 그러니까 P에서는 당연히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커야지 당연히. 하지만 파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5개 중에 3개를 뽑든 3개 중에 5개를 뽑든 중복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파이를 쓸 때만큼은 앞에를 개라고 말해도 되지만 가지라고 말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당연한 얘기가 될 거다.
문제 시작하자. 자, 일단은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선생님? 각 유형에서 한두 개 정도만 제가 터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일단 본인이 매달려 보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애들이 있어. 경우의 수 파트는 선생님 저는 앞만 봐도 안 보여요. 그거 질문 갖고 온다고 해서 조교가 내가 풀어준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해설지 봐. 해설지 보고서 본인이 아 이럴 때 이거 쓰면 되겠구나. 그게 납득이 안 돼요. 납득될 때까지 파. 누가 옆에서 이해시켜준다고 납득 안 되었어. 이해된다고 해도 내 거 안 돼. 때려 죽여. 알겠니? 악착같이 파. 악착같이. 자, 여러 가지 생각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앞에 있는 A 단계도 꼭 푸세요. 자, 10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 안 도우시라요. 자, 유형 1 제목 보니까 뭐니? 그럼 무슨 수냐? 그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얘기, 그지? 하나 줄여서 팩해라 뭐 이런 얘기를, 그지?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다. 그 중에서 5명을 고르래. A, B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야, 너네 5명이 원탁에 앉아! 이렇게 된 거야. 3명은요, 서 있어! 이렇게 된 거겠지 지금.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할 거니? 뭐라고? 하준아, 너 어떻게 생각할 거야? 너한테 질문 던진 거는 더럽게 지금 수업이 재미없어 하는 게 보여서 그래. 내가 이걸 왜 신청했지? 너 지금 갈팡질팡이잖아. 미적불지 어통불지, 그지? 일단은 뭐 엄마가 들으니까 듣기 듣는데. 자, 하자. 나는 대가리가 좋아하는 아빠 아니다. 괜찮아. 말할 기회를 줄게. 좋아하는 아빠. 좋아하는 아빠 내가. 그냥 해? 난 대가리가 나쁘니까. 그래서 대가리가 나빠서 써야 돼요. A, B를 포함해서 총 사람이 몇 명이 있대? 8명이 있대. 그치? 그럼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몇 명을 선발하래? 아이고, 그럼 앉히는 건 좀 이따 해야 되겠고, 일단 뭐야? 앉을 수 있는 애들부터 우리가 좀 정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럼 얼마 일단은? 5. 5가 아니고 몇 명이니? 6명 중에 몇 명? 3명. 왜? 이 3명은 내가 A, PQR로 곤란하던 QPR로 곤란하던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요? 아직 안 앉혔다니까. 앞서 나가지 좀 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라니까 순서 좀 지켜. 선별 후 작업이야. 앉힌 애들부터 골라낸 다음에 앉히자고. 8명인데 바로바로 앉힐 생각은 좀 이따 해. 일단 니들은 앉을 애들이다. 여기까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들을 이제 실제로 원탁에다가 둘러 앉힐 건데 일렬로 앉혔으면 몇 팩이겠니 당연히 얘들아? 5팩. 근데 원형이니까 몇 팩? 그렇지. 일단은 그냥 반사적으로 이들도 하나씩 줄여서 팩하면 되겠구나라고 좀 느끼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 4팩이에요? 아까 건 이해했는데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써보세요. 한 번씩. 한 번씩 써보세요. 자, 써볼 때 이렇게 써보면 돼. 일로 와봐. 만약에 OPR이었으면은 5팩이었으면 120까지 하나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지? 여기서 하나씩만 문자를 뒤로 보내는 거야. 순서 어기지 말고. B, P, Q, R의 라지. 자, 이번엔 B가 다시 뒤로 가면서 P, Q, R의 라지, 라지, P. 이게 일렬로 세웠으면 이게 같은 거니 다른 거니 정민아? 일렬로 세웠으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대답해 이 새끼야. 다른 거 아니야? 그렇지? 일렬로 세웠으면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원형으로 배치한다면은 12시부터 시계 방향이라는 약속을 좀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 쭉 배열해 보면은 관계상 이게 어떻다? 같을 거란 말이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가 정답 되겠지. 됐어? 아무것도 메모하지 마. 자, 다음 그 페이지에서 23번 한번 갈게요. 23번. 22번을 꼭 먼저 가야 되겠다. 22번이나 메모해 놓으시고요. 이건 좀 받아들이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남자 3명, 여자 3명을 원탁에 앉혀라. 그런데 남녀는 번갈아 앉아야 된다. 그죠? 예. 그렇죠. 원래 수컷과 암컷은 번갈아서 앉아야 됩니다. 봅시다. 그럼 남자를 예를 들어서 대문자로 놓고 나 옛날에 제수반에서 꼭 남자, 여자를 이렇게 내가 쓰거든? 왜 꼭 남자가 대문자예요? 꼭 이러는 거야? 미친놈이.
남자애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야 니네 내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역시 남자는 위대 이런 생각 들어? 우리 남자들은 그런 생각 1도 없거든? 그게 정민아 이 기집애들 이상한 걸로 시비 걸어 자꾸 아니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알았어 야 여기 남자 새끼들 있고 자 여기 여자들 있다 씨발 이제 기분 좋냐 이거야? 이러더니 좋대 자기 이렇게 해라 그래 너 나가 있냐 그랬는데 그 씨발 뭐가 중요해 공부 뒤지게 못한 년이한테 난 이상한 걸로 시비 걸어 갑니다. 남녀를 안 칠 거예요. 자, 당연히 누구부터 어떻게 안 칠 거야? 야, 지루하네 하준아. 자, 어떻게 안 칠 거야? 자리를 정해. 정해? 남자 자리를. 그럼 남자를 먼저 안 치자? 오케이. 그럼 남자를 먼저 안 칩시다. 그럼 3명을 여기다 둘러 앉힐 거잖아, 어쨌든. 그럼 일단 몇 팔? 그렇지. 그 중에 한 예로. 여기다 표현을 놓으시면 이 사이사이 공간에 이제 소문자가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럼 다시 소문자를 넣는 방법 몇 가지? 3팩이라는 거지. 이게 왜 그래요? 이거 원형이잖아요, 선생님. 한 번 정도는 본인이 해보셔야 돼.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3팩. 자, 얘들아 이런 작업은 앞으로 자주 할 수는 없는 거야. 지금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가. 이거. 곰돌이 같네. 하리보 같지 않냐? 자, 여기서 만약에 소문자도 3팩이 아니고 2팩 아니겠습니까? 원형으로 둘러앉힐 거니까. 2팩이라면 자 한번 해볼게. 내가 소문자를 먼저 갖다 배치해볼게. 소문자 만약에 이렇게 A, B, C로 놨어. 그래서 한 칸 싹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A, B, C. 다시 한 칸 싹 이동해서 A, B, C라고 놓으면 자 이것만 봐봐. 이거 같은 거니 다른 거니? 같은 거야. 헷갈리면 늘 관계를 생각하라 그랬다. A라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엔 누구? B. 오른쪽엔? 얘도 어때 상황이 다들? 같아. 봐봐요. 그러니까 A, B, C, C, A, B, B, C, A 다 다르니까 하나 중에서 2팩이잖아요. 여자를 먼저 앉혔다면 그게 맞겠지. 그런데 남자를 먼저 이렇게 앉혀놨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 이게 1로 들어갈게. 이게 1로. 자, 이게 1로. 자, 아까는 다시 이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건데 이게 1로 들어갈게. A, B, C. 이거 C. 이거 뭐 어차피 똑같은 거였는데 이거 똑같은 거였는데 봤더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 단계 보세요. 그 소리 질러야 돼. 돌핀만 열심히 수업하는 것이 뭐 있다고 해서 겁나게 소리 질러야 돼. 옆방에도 김진호도 수업하는구나. 사가 있음을 인자고 강의시켜야 됩니다. 자, 라제이 기준으로 볼게요. 건너편에 누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까지 갈 것도 없어 이번에. 건너편만 놓고 봐도 어때 아까하고? 달라졌죠. 이해됩니까?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원순열의 색깔은 문제에다 한 번만 반영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보통 최초에 한 번 반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이제 원형이지만 원 아니다. 이제 더 이상 회전이나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인식을 해두시란 말이지. 그럼 남자를 앉히면서 원순열이 반영이 끝났다라면 여자는 몇 팩으로 가는 게 맞다? 사이사이에 3팩으로 가시는 게 맞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원순열은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됐니? 자, 한영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천영이까지 이렇게 하자. 자, 23번 또 문제 읽어보시고 지워내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말하잖아. 이거를 이해 못하겠어요. 조교가 백날 내가 보여줘봤자 의미가 없다고. 물론 똑같은 설명을 또 하는 게 귀찮기도 하지만 본인이 강의를 찾아보던 써보라고 본인이 한번. 어떻게 쓸지 몰랐어요. 쫌쫌쫌 이렇게. 남자만 따로 여자 따로 해가지고 결합시켜보면서 알 수 있을 거야. 한 번 정도 확인 해보시는 게 좋아. 지워되겠지? 넘어간다. 자, 문제 읽어봐. 자, 이게 답이 어떻게 되니? 혹시 보여? 누군가? 자, 선생님 또 이런 얘기도 하나 해줄게. 경우의 수만큼은 김준호 풀이던 학교선생님 풀이던 당신들 스스로의 풀이던 현우진이가 풀어주던 다 존중받아야 돼.
왜? 이건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작업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따라는 해보겠지만 꼭 내 거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얘들아. 단 본인만의 방법이 너무 노가다성 이거 너무 오래 걸려. 그럼 누군가 걸 좀 따라해 봐야 되겠지 우리가.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부터 먼저 고백해 볼게. 나는 이거 이렇게 풀 거거든 솔직히. 자 영철이네 부모님을 포함한 4쌍의 부모가 있대. 영철이 아버지, 영철이 어머니라고 내가 가정을 할게. 이거 말고 나머지 4쌍의 부모니까 더 6명이 더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들이 갖다 원탁에다 둘러 앉히는데 영철이네 부모님은 반드시 마주보고 앉아야 된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답은 어떻게 할 거야?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영철이 아버님 잠시 쉬세요. 그리고 7명만 먼저 여기다가 둘러 앉힐게. 7명을 둘러 앉히니까 몇 팩이겠니 그냥? 7팩? 6팩이었겠지. 6팩에 한 예로서 스몰 a가 있고 뭔가 나머지 6명이 더 어떻게 이게 들어오지 않았겠니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나서 그냥 뭐야? 라지 아버님 이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버님 자리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어. 아버님 자리는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다. 다양하지 않다. 유니크하다. 그럼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발생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라지의 자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자리일 수밖에 없지. 왜? 마주보고 앉으려면. 그럼 스몰 a가 여기가 있으면 일로 가셨겠지 이 아저씨는. 이해됐니? 그래서 답은 그냥 6팩이야. 아까 5팩이 얼마나 됐어? 120. 거기다 6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지? 720이 정답이겠지. 그럼 메모하지 마. 이건 그냥 내 생각인 거고. 그럼 너희들이 하면 어떻게 풀 것 같아? 오이찬, 너라면 어떻게 풀 것 같아? 보통은 이런 풀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갑니다. 이건 그냥 동진호 생각이고요. 나머지도 뭐 선생님 일단 연패할래요. 이렇게 4쌍에 있다고 쳐보자. 자, 원형에다가 자, 영철이네 부모님이 마주 앉으라 했지 얘들아. 마주 앉으라 했으니까 일단은 먼저 영철이네 부모님 먼저 앉힐게. 그럼 자, 영철이네 부모님을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스몰 a가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게 회전됐다라면 어때? 같은 상황이잖아. 관계는 지금 상관없는 거잖아 얘들아. 이해됐니? 근데 아까 좀 전에 해봤지. 원순열 색깔. 자, 영철이네 부모님을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원순열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면 뭐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원순열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니 원순열이 아님에도 한 가지밖에 없는 거니 원순열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원순열이 아니야. 즉 이게 여기 문이 있어. 아까 했던 그 예시처럼. 그럼 여기가 라지인지 스몰인지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지 그때는. 이해됩니까 지금? 그런데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야? 원순열이기 때문에 영철이네 부모님을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알았니? 맞다. 쌤이 자꾸 관계란 말만 부각시켰지. 회전이란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회전시켜서 똑같은 그림이면 똑같은 거야 그거는. 근데 그게 눈에서 회전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관계를 보라는 것뿐이지. 이 그림이 어떻게 해? 라지 A, 스몰 A, 스몰 A, 라지 A 180도 턴에 똑같은 그림 아니겠니 얘들아? 하지만 여기 문이 있었으면 다르겠지. 문이 있었으면 회전이 안 됩니다. 됐어? 어쨌든 자 그럼 원순열인 색깔이 이미 반영이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여기 일단 몇 명 앉혀야 돼 우리? 3명. 여기도 3명 앉혀야 될 거 아니야? 마주보고 앉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 6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일단 여기 어디 앉혀야 돼? 3명.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스스로 약속을 하란 말이야. 여기부터 이렇게 앉혀야지 순서대로. 그럼 하다못해 라지 B, 라지 C, 라지 D로 가는 거야. 라지 C가 먼저. 이거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얼마? 6명이니까 얼마? 6P3이겠죠. 6P3의 한 예로서 여기다 뭐 라지 B, 스몰 B, 라지 C 이렇게 앉혔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나머지 요 3마리를 반대편에다 앉히는 방법은 또 몇 가지? 3. 팩토리얼로 보면 되겠지. 왜? 그냥 일렬로 앉히니까. 이거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단순화 시켜주잖아. 이거 원형이잖아요. 에이, 원순열이 색깔은 아까 이미 반영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한 번만 하란 말이야 원순열 색깔은. 아까 영철이의 본인 앉혀서 끝났단 말이야. 6P3 계산하면 얼마니? 6 4지? 3팩이면 얼마니? 6
6 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럼 6, 6이 얼마? 36에 5, 4 20이니까 아까랑 똑같은 720까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떤 새끼가 이렇게 풀었고 어떤 새끼는 이렇게 풀었어. 이게 위대하다고 볼 수 없는 거야. 본인이 이걸 조금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저렇게 하니까 좀 편리하긴 한데 그래 한번 뭐 기억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 뿐이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유형 2 이웃해라. 자, 이번에도 24번부터 한번 할까? 24번, 27번 두 개 해볼게요. 두 번째 중에선 네 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커플끼리는 반드시 이웃하게 즉 붙어 앉아라. 이해되십니까? 그럼 자, 요거 갖고 예시해서 들자. 네 쌍의 커플이니까 요런 정도라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다고요. 그지? 잠정 어떻게 할까? 일단은 두 명을 동시에 한 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약간 뭐라 할까요? 한글로 쓸까? A, B, C 이렇게 여기는 A팀이 앉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치? 러프하게 좀 가단 말이지. 그럼 그런 식으로 팀을 정해서 일단은 자리를 이렇게 배치해주는 방법이 몇 가지? 몇 팩? 3팩이란 얘기지. 왜? 원형이니까. 이해되니? 그 중에 한 예로 여기에 A팀 오시고요. 여기는 C 오시고요. 여기는 D 오시고 여기는 B가 오세요.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팀 정해주는 방법이 몇 가지 얘들아? 3팩. 원승연은 끝났다라는 것도 한번 점검하시고 이어서 곱하기. 그럼 저기 A부터 먼저 안 칠게. A 안 치는 방법은 몇 가지? A 안 치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한 가지야? 두 가지야 한 가지야? 두 가지야. 선생님 아까 영철이네 부모님 똑같다 그랬잖아요. 아니지 이번엔 관계를 생각하란 말이야. 그렇게 자꾸 헷갈리면 관계를 보라고. 자 여기서 라지 A 입장에서 스몰 A가 어디에 있어 지금? 라지 A 입장에서 스몰 A가 어디에 있니? 왼쪽. 오른쪽인데 아이씨 눈이 말하지. A라는 사람이 이지랄로 앉아있다고 생각하라고 지금 내가 여기다 배치했으니까. 이해되지? 근데 만약에 이걸 위치를 바꿨어. 그럼 라지 A 어느 편에 있어 스몰 A가? 달라졌잖아. 이해됐니? 그럼 결과적으로 해서 A, B 같은 것도 여기다가 B, B냐 스몰 B 그치? C도 마찬가지고 그치? D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그 안에서 팀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이 뭐야? 2의 몇 승? 4승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필요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요거는 아마 해설지랑 그런 차이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느끼기만 하시고 본인이 다시 매너주세요. 접하세요. 그래서 뭐 윈터 하시는 분들은 악착같이 여기서 학원에서 조교한테 물어가면서 숙제하시고 그날그날 바로 아니신 분들은 주말에 꼭 신문과를 잘 챙겨갖고 오시고 가겠어.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제 봐. 이번에는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이 원탁에 앉는데 A와 B는 이웃하고 B하고 C는 붙으면 안 된대. 아씨, 까탈스럽네. 그럼 이건 무슨 관계라고 봐야 될까? A랑 B가 커플인 거야. 근데 C는 전 여자친구인 거지. 웃자는 게 아니고 스스로 너희들이 아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들이 누구냐면은 오늘은 뭐 2학년 수업이니까 간단한데 3학년 모의고사 풀이 같은 거 하다 보면 문제가 존나 길거든. 그럼 강의하다 보면 보여. 눈빛이 보여. 여기서 한창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자꾸 눈이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문제 채입고 있는 새끼들. 뭔지 아니 그 짧은 수학 글귀도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간파하고 그 대가리 속에서 선생님하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잠깐 아까 뭐 A가 자연스러웠나? A가 3보다 커도 되나? 이 지랄하고 자꾸 쳐다본단 말이야. 이미 아닌 거야 그거. 그런 걸로 판단해 우리가. 얘는 재수반에서 그렇게 판단해. 너 삼수 한 번 더 해라. 그럼 의대 갈 수 있다.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야. 모의고사 점수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요 짧은 글에서도 그거를 딱 내 걸로 흡수를 못하고 문제 못 들어오는데 무슨 어느 식으로 공부를 해. 이해돼요? 그러려고 선생님이 그냥 가끔 스스로 웃기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황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하란 말이야. 이 짧은 글도 안 되는데 국어는 어떻게 하니 니네 맨날. 그래서 박광일이가 이게 잘라서 요만큼만 하면 감나게 알려줘요. 말도 안
자 됐어. 어떻게 할 거야? 한번 해볼까? 선생님 일단 대가리가 아프니까요. A, B, C에 사람 몇 명 더 있어요 우리? 아 그래. 근데 일단 A, B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붙어 앉으라 그랬지 얘들아. 그럼 A, B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확 묶어버리자. 묶는 방법이 일단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얘네들 둘을 묶을 때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자리 바꿔서 묶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지금?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원이니까 관계를 잡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린이 왼쪽에 지윤이가 있지만 반대로 하면 아린이 오른쪽에 지윤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관계라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야. 자, 지금 묶었어. 근데 몇 덩어리 있다고 보면 돼? 몇 섹션? 5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일단 묶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그치? 두 가지. 근데 C가 B랑 붙지 말라 그랬거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C를 잠깐 빼놓자. 이럴 때 C를 잠깐 좀 빼놔 얘들아. 빼놓고 나면은 하나, 둘, 셋, 네 마리만 뒤진다. 네 마리만 여기다 배치한다고 생각을 하잔 말이지. 이해돼요? 그럼 네 마리 배치하니까 몇 팩? 3팩 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 중에 한 얘를 자꾸 써. 그다음 하다못해 여기다가 뭐야? A, B. 그 다음에 여기다 P, Q, R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고 나면은 스몰 c를 마지막에 넣어주자. C가 여긴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얘는 이미 묶여 있어. 그치? C는 B 옆에 가면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 둘, 세 개의 경우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C가 회전, 관계를 잡고 생각을 했다. C가 어디서 들어가는지 분명히 달라지는 거 맞지?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이해되지요? 순서대로. 차분히 한번 해. 넘어가자. 자, 이제 뭐 색칠을 해라. 야, 우리 색칠하는 거 뒤지게 많이 했어, 안 했어? 솔직히 내신 준비할 때도 2학년들 많이 했지? 색칠하는 거 많이 했잖아. 자, 문제 갈게요. 자, 30번, 31번 두 개 보고 넘어갈게요. 자, 30번. 문제 충분히 봐. 6개 칠하는데 페인트 몇 개 있대? 6개 있는 거 맞니 지금? 근데 이럴 때는 뭘 조심해서 봐야 돼? 넷째 줄 페인트를 어떻게 해라? 전부 다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 페인트 6개 있는데 6개를 꼭 다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그렇지 않니? 그래도 충분히 문제가 요구하는 것처럼 이웃한 날개, 붙어있는 날개끼리는 다른 색깔을 칠하다가 해결될 수도 있거든. 이번에 6개를 전부 다 무조건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초록색과 노란색. 자, 이런 것도 깝깝해요. 그러면 끝까지 한글로 초록, 노랑 이게 쓰는 애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스몰 A, 스몰 B가 초록이랑 노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페인트가 몇 개 더 있다. 4개는 더 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1번 어디? 그냥은 뭐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6개 페인트로 6개의 날개를 칠하래. 원형으로 붙어있는 6개의 바람개비 날개. 몇 팩? 5팩이겠죠? 원수열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니까. 그치? 자, 그런데 문제가 오고한 게 뭐니? 뭐야? A, B는 붙어라. 장난하나? A, B 묶는 방법 몇 가지? 곱하기. 그럼 총 몇 덩어리라고 봐야 돼 우리는? 5덩어리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 팩? 그렇지. 끝나면 되겠지. 됐어? 2번. 이번엔 초록이랑 노랑이가 붙지. 말하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엔? 또 아까처럼 B 잠깐 빼놓을 거야? 선생님 이걸 쓴 이유가 있잖아. 자, 여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끼리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쓰레기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어. 쓰레기. 자, 문제가 무언가를 요구를 해. 문제가 이만큼을 요구해.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카운팅하기가 좀 귀찮아. 그럴 때는 전체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원하는 거를 제외한 전혀 만족 못 시킨 애들을 뭐 해버린대? 확 빼버리는 것도 괜찮죠. 우리의 답의 외부를 구해버리자는 얘기지. 그걸 이제 여사건 또는 집합에서도 여집합이라고 하자는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방식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아까 얼마였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색칠하는 게 5팩에서 A랑 초록이랑 노랑, 즉 A랑 B가 붙지 말라 그랬는데 붙은 경우에서 여기 위에서 나왔잖니 우리가 얼마였었니 얘들아? 4팩 곱하기 얼마? 2 되는 거 아니었겠어? 그럼 이거 빼내면 정답 되겠지.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제발 5팩이 120, 4팩이 24, 120 빼기 48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자꾸 눈에 보이면 좀 해라. 4팩으로 이렇게 딱 묶어낼 수 있지? 여기 얼마니? 5 곱하기
곱하기 4팩 아니겠니? 5팩이라는 거는 5 빼기 2니까 얼마? 3 되겠지. 24 곱하기 3이니까 72가지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쓰레기 얘기 한번 했고요. 자, 한 문제만 더 보자고 쉬었다 갑시다. 자, 31번. 6가지 땅이 있다. 미안해. 6개 아니고 6등분 하고 다시 또 안과 밖으로 나눠서 총 12종류, 12구역으로 나눠놨다. 근데 여기다 꽃이 몇 개 있대? 12가지가 있다. 말더니 서로 다른 12가지 꽃을 여기다 심는 방법을 이렇게 정해야 알아야 돼.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일단은 꽃이 일단 많으니까요. A, B, C, D 쓰지 마세요. 혼자서 A, B, C, D 이게 좀 없어 보여. A1 얼마, A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있어 보이겠지 사람이. 그치? 어디 A부터 12개 쓰면 어디까지야? 다들 마음속으로 하고 있지? A, B, C, D 이렇게 하고 있지? A부터 12개면 어디까지니? A, B, C, D 아이씨 뭐야 그래 어디야? 어? L까지야? 나 L까지 언제 들었어? A1부터 A10이라고. 자, 하자. 뭐 할 거니? 바로 여기서 12개가 있으면 그냥 갖다 심을 건 있네? 그럼 뭐 할 거야? 나라면 안쪽에 심을 아이, 바깥쪽에 심을 아이부터 고를 것 같다. 그럼 일단은 안쪽에다 심을 아이를 고르는 방법 몇 가지? 12C 6이겠죠. 야, 12개 중에서 6개 일로 와. 왜요? 얘네 안쪽으로 가. 바깥에 추워. 들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자, 그러면 나머지 바깥쪽에다 심을 거 6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지. 만약에 꽃이 총 15개가 있었다면은 15개 중에서 6개를 골라서 일단 안쪽에 심고, 그럼 9개가 남았을 테니까 또 9개 중에 6개 골라서 얘는 바깥으로 갈게. 나머지 세 종류는 미안 다른 맛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처음부터 12개가 있었으니까 6개 골라내면 나머지 6개는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가겠죠. 그 중에 한 예로 쓰면 대가리가 나쁘니까 A1부터 A6은 안쪽으로 가고요. A7부터 A12는 바깥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잠깐 합시다. 그럼 가자. 일단 안쪽부터 심을까? 안부터 심을까? 아 맞다. 이거 안에부터 심는 게 맞아? 바깥부터 심는 게 맞아? 실제 이걸 심고 있다면 공부하기 싫니? 응? 그냥 합동 정해주고 수학예천 가서 들어라. 나는 좀 자기 항목이. 아니 안쪽에 심는 게 맞아? 바깥쪽에 심는 게 맞아? 유진아, 저 네가 이제 넌 줬어. 삽하고 이 장갑이랑 안에부터 심을 거야? 바깥부터 심을 거야? 상관없어? 안쪽이 낫지 않냐? 아 그렇잖아. 안쪽에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사실 한 번을 물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바깥에 먼저 심으면 어떻게 돼? 씨발 이 칠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이 행동을 하라고 제발. 알겠어? 그 안박이 뭐 중요하진 않는데 그냥 물어봤잖아 그냥. 안쪽에 칠하는 방법 몇 가지 그러면? 안쪽에 심는 방법 원형으로 할 거잖아. 소재는 6개 있지. 몇 팩? 5팩. 그리고 이어서 바깥쪽에는 얼마? 아니지. 아까 말했잖아. 원순열 색깔은 한 번으로 족하다. 아까 것처럼 사이사이던 이렇게 바깥이던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지? 그때 몇 팩 이번에? 그렇지. 원순열 색깔은 한 번만 반영하면 족하다. 당신들 5팩이라고 처음에 안쪽 심은 게 뭐야? 원순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한 번으로 족한 거지. 이해되지? 그래도 아까 거하고는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또 해보세요. 그렇게 써보시면 또 그러네. 원순열은 한 번만 안에서 한 번만 해보면 족하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됐어?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 5분 쉬었다가 다시 15분에 시작합시다. 그러고 있지? 그냥 미쳤더래요. 하준아.